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특파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은행권의 연쇄 파산이라는 악재가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안도레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은행권 위기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들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욕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은행권 위기가 처음 터졌을 때 저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역은행들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뉴욕하고 뉴저지 일대를 이제 이어주는 주요 도로가 17번 도로, 4번 도로가 있는데요. 교통량이 아주 상당히 많아서 늘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지역입니다. 이른바 황금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이 도로를 주변으로 많이 늘어서 있고 상당히 큰 쇼핑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 그 몰락한 상가 지역들은 유령의 집처럼 이렇게 방치된 건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기에 그 방어적 성격을 지니는 필수 소비재에 속하는 월그린 같은 경우에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났지만 해당 상가에 다른 업체가 들어서지 않고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을 감안하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로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전체 익스포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5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70%가량이 지역은행들이 대출해준 몫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은행들의 펀딩 코스트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워낙에 빠른 속도로 1년 사이에 지금 기준금리가 무려 500bp나 올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역은행들이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5년 이내에 대부분은 변동금리 기준으로 그 대출이 돼 있던 그런 상업용 부동산 CRE에 대한 리파이낸싱 수요가 한 2조 5천억 달러 규모,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해당 그 물건을 프라이싱할 때 당시에는 저금리였던 데다가 지역은행들이 마땅한 그런 투자를 찾지 못해서 상당히 프라이싱 자체도 좀 느슨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E 부분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금 금리 추이에 따라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은행들의 가장 본질적인 그 사업 구조, 순이자 마진 NIM, 이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차감하는 이 은행의 본질적인 그런 사업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자들이 그동안은 워낙에 저금리였던 탓에 예금 이자를 높여주지 않더라도 대부분 예금을 옮기려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역레포 금리가 4.80%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MMF를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지역은행들의 그 예금 이자를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MMF로 자금을 옮기고 있고요. 이게 지역은행들의 그런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CRE의 위기가 곧 지역은행의 위기하고 동의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제가 얼핏 봐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인가가 이번 은행의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이게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이미 다이먼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연준에서 지금 이 지방은행들 죽지 않게 하려고 지금 계속 돈을 긴급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대차대조표가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QT를 한다 그러다가
또 다른 쪽에서는 자금을 풀어주니까 또 늘어나고 이게 연준이 QT를 중단한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두 개가 다른 어카운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QT를 중단한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여하튼 긴급하게 비보 예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BTF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그 예금을 받아서 자산을 어떻게 취득하냐면 대부분 안전자산인 미국채를 통해 가지고 보유 채권 가고 처분 가능 채권을 계정을 나눠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시가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만기 보유 채권은 시가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갑작스럽게 뱅크런이 일어나면 해당 채권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안전자산인 미국채하고 모기지, 그러니까 MBS 등의 그런 채권을 급하게 처분해야 될 때 받아주는 그런 용도로 지금 동원이 되고 있고요. 전체 밸런스 시트에서 한 3천억 달러 정도 증가했는데 이걸 그 양적 완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월가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긴급한 처방이지만 양적 긴축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은행이 다시 지역은행이 뱅크런이 발생하고 추가로 도산한다면 연준이 다시 살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완벽하게 멈추고 양적 완화 국면으로 넘어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충격적인 뉴스가 또 있었는데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116만 배럴 하겠다라고 해서 원유 시장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80달러 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PC 가격 지표 낮게 나와서 이제 인플레이션 끝났다라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유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그리고 지금 미국 지표들 보면 경기 침체를 조금 예상하게 하는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가까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한다라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까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가에서는 유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월가도 유가 전망을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 5달러 정도 상향 조정해서 95달러,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는 뭐 95달러로 보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100달러 수준으로 당초 전망보다는 올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 사이에 하루 100만 배럴 정도의 이 차이가 발생한다면 향후에 배럴당 보면 한 20달러에서 25달러 정도의 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펙이 역대로 보면 역사적으로 합의된 감산을 완전히 이행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감산 규모가 제대로 지켜질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BC 같은 경우에서는 오펙 플러스 전체적으로 감산을 165만 배럴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감산되는 규모는 한 70만 배럴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펙의 그 감산 결정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재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그리고 아주 속내를 지금 다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아주 격앙돼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근데 그 사우디의 빈 살만 이분이 그 바이든 대통령을 기쁘게 할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러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중동의 이제 석유 주도권이 지금 미국이 완전히 이번에 놓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네. 또 지금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네. 이 중동의 변화가 지금 심각치 않은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중동의 변화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그동안 지금 중동 쪽에 상당히 사우디에 대해서 공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했는데, 오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 그 정부에 대해서는 이른바 그 거듭 배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땅한 카드가 지금 당장에는 없어서 지금 미국도 상당히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당장에 지금 그 전략적 비축률을 다시 방출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 있어서 전략 비축률을 너무 많이 방출했기 때문에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수요가 많은 상태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로서는 휘발유 가격이 다시 뛰어서 국민들이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고통에 노출된다면 재선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속 후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지만, 지금 바이든이 갖고 있는 그런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그 오일머니를 이제 달러 위주로만 결제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또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은 미국이 어떻게 큰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닌 게, 지금 재선을 앞두고 미국 정가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기소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동까지 시선을 돌리기에는 지금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시선은 이제 고용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걱정스러운 뭐 침체 우려.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 고용 지표 보면서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경기 침체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이제 졸트 보고서가 이제 1000만이 깨졌어요. 990만까지 그렇죠. 떨어지면서 야, 이번에 고용 보고서 좀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화이트 칼라들은 빅테크들이 자꾸 이제 사람을 줄이고 있고, 블루 칼라도 구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한 23만 5천 명 늘어날 것이라는 게 월가의 그런 예측입니다. 그 전월에는 31만 1천 명 늘어났었고요. 근데 여전히 한 20만 명을 넘어서는 신규 고용은 미국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는 그런 지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날 발표된 그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 해당 보고서를,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채용 공고가 드디어 1000만 선을 아래로 뚫은 990만 건이라고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전월치는 1000만 56만이었고요. 이게 63만 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게 2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바탕으로 국제유가가 전날도 WTI 기준으로 81달러 선을 한때 위로 뚫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표가 약세로 돌았었고, 달러화가 약세로 돌았었던 부분, 그리고 미국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이 부분을 촉발했던 게 바로 이 보고서였는데요. 연준이 고용을 그동안 강조해왔던 만큼 고용 시장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서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추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이런 가격 변동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연준이 이렇게 우악스럽게 금리를 올려왔는데도 이 고용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 부분이 1조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기간에 워낙에 가게가 소비를 못한 부분도 있고 재정으로 가게에 퍼준 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반기 들어서는 그진 소진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 고용 보고서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이게 바로 경기의 급격한 침체, 급격한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증시를 보면 작년하고는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무리 좋은 자료가 나와도 다 묻혀버리고 악재는 조그만 것만 나와도 그냥 뭐 그렇게 세게 반응을 하더니 요즘 웬만한 악재는 그냥 다 묻혀버리고 이렇게 장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4월은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4월은 계절적으로 보면 항상 좀 뉴욕 증시의 성적이 좋았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은행의 위기가 그동안 분위기를 망쳐왔었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이 좀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고용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좀 혼재돼 있는데요.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특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 전부 좋은 단어만 취사 선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곧 안정이 되고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 실적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최상의 시나리오만 모아서 지금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비관론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가장 약세론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실적 악화가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아마 어닝 리세션이 나타나면 뉴욕 증시가 약세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뉴욕 증시 그러니까 약세장은 항상 막바지에 그 나쁜 뉴스로 끝난다라고 지금 하는 월가의 격언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이제는 끝물인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계의 지금 가처분 소득이 아직도 여태까지 보지 못했을 정도로 아직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도 주말마다 지금 대형 쇼핑몰 등을 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게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파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